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4대1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패배로 인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긴 그런 현재 좀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역시 일단 뭐 6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패배를 당하며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이제 무패 행진을 끊긴 채 이제 맞붙게 되는 좀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은 원정이라 해도 우디네세보다는 로마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라고 하면은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이제 이번 시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도 안 좋아. 이제 원정에서의 좀 득점계 창출이 적은 그런 좀 로마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로마가 좀 다소 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로마의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그리고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소화하러 이제 네덜란드 원정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이제 우디네세에 비해 좀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로마가 좀 밀릴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재 뭐 여건을 봤을 때는 로마가 더 안 좋은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리그에서 원정에서 좀 승이 없을 만큼 원정에서 좀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좀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지금 뭐 로마 사이드를 좀 정밀을 좀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봐요. 네. 물론 뭐 이제 우디네세 좀 후방에서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뭐 로마가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4연승을 거둘 정도로 좀 강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지금 원정 뭐 로마는 좀 냉정히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더 좀 고려해서 만약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보다는 그리고 우디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여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우디네세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디네세 프랜승의 2.5줄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한 큰 결장전 없어요. 자, 다만 지금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마르무 씨가 최근 이제 맨시티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2, 3일 전에 유로파 리그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호펜하임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모두 이제 홈에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이동 거리로 인한 피로 누적은 좀 크게 없을 것으로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토트넘 상대로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렌츠바로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며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수비에서의 좀 안정감도 좀 프랑크푸르트가 더 있을 뿐더러, 그리고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 또한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지금 호페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가 워낙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수비 좀 뒷공간도 좀 잘 좀 뚫려 이제 침투에 지금 많이 취약하다 보니 약간 이런 좀 호펜하임 상대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만약에 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침투를 좀 통해서 득점 기회를 보다 더 좀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이가 뭐 이제 최근에 뭐 마르무 씨가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잘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좀 침투에서의 그런 좀 공격 패턴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좀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마르무 씨가 좀 떠난 후에 이제 공격에서 우려가 있던 그런 프랑크푸르트긴 하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계속해서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이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마르무 씨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모두 프랑크푸르트가 더 낫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3연승 중으로 프랑크푸르트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승에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키퍼가 1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후반기 시작부터 뭐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안 좋다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분데스리가 내에서 가장 많이 스텝업한 마인시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를 죽인 채 경기를 좀 풀어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다 이제 양팀 다 이제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고, 그리고 롱볼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뭐 두 팀 다 뭐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좀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현재 원정 6연패를 좀 거두고 있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최근 이제 반가트 감독을 새로 선임하며 어느 정도 변화를 좀 꾀했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지금 긍정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대할 요소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보다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뭐 전력 면에서도 더 우세할 만큼 아직까지 체급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분데스리가 내에서 홈 성적이 가장 지금 안 좋은 팀일 정도로 이제 홈에서 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오히려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이제 장크트 파울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뭐 좀 크게 이점이 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 경기는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의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그닥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니온 베를린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웨스트햄 경기.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나나 그리고 맥긴 그리고 파우토레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웬 그리고 안토니오 그리고 펠크루그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 콘스탄티노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챔스 경기에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던 모나코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뭐 모나코 상대로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갔지만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1대0 좀 패배를 당한 건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포터 감독이 좀 부임한 후 이제 총 3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중 이제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3경기 중에 이제 뭐 FA컵에서 뭐 이제 빌라 상대로 이제 2대1로 좀 진 경기도 좀 포함되어 있다. 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만큼 이제 뭐 두 팀이 좀 최근에 좀 맞붙었었는데 그 컵 경기에서도 이제 빌라가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좀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좀 승리를 좀 이제 거두게 되었네요. 네. 말이 조금 험나오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2주 전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빌라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근데 결과와 달리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와 좀 비교했을 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결장 이슈도 더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뭐 제 아무리 좀 빌라라고 해도 웨임 상대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좀 챔스 경기를 좀 뛰고 좀 돌아온 그런 좀 전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까지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좀 빌라가 이제 쉽게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도 이제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1.4대 그런 빌라 승은 그닥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웨스트햄이 좀 충분히 좀 비빌 수도 있는 경기라고 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빌라 승을 좀 가져갈 바에는 차라리 배당이 좀 비슷한 웨스트햄 이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웨엠 이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웨스트햄 이프랜승 도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요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엠 이프랜승에 이제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만수르님 반갑습니다. 네. 홍천 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만수르님.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빌라와 웨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알크마르와 스파르타 경기까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주전포 남명 결장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전보다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지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가고 있는 그건 좀 최근의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0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 스파르타가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는 작년 9월로 지금 거의 뭐 4달 넘게 리그에서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뭐 이제 알메로 시티, 뭐 발베이크와 나란히 강등권에 좀 머물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저 스파르타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스파르타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며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긴 합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상대했던 팀들이 이제 뭐 헤라클레스와 뭐 발베이크와 같이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좀 팀들이었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공격이 좀 더 부각된 면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스파르타가 이제 그런 팀들과 달리 이제 좀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한 알크마르를 좀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전 경기들에 비해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알크마르가 좀 스파르타의 공세를 좀 잘 막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좀 게다가 이제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계속해서 좀 클린시트를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원도 비교적 약한 거쳐 스파르타기 때문에 알크마르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밀려 좀 주도권을 좀 내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최근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뭐 알크마르가 우세하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알크마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알크마르 승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발렌시아 경기.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공미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올모와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결장 중인 그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벤피카 상대로 이제 4대2로 지고 있던 경기를 이제 후반부에 좀 3골을 좀 넣으면서 5대4 대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제 후반기 무패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 종료 이제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하피냐가 좀 극적인 좀 역전골을 좀 넣으며 이제 대역전승을 좀 거뒀었죠.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벤피카가 좀 더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갔다고 하면은 뭐 이제 벤피카가 좀 최소한 좀 지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좀 이제 욕심을 좀 부리다가 좀 대려 바르셀로나한테 역으로 좀 당하면서 이제 이긴 감도 좀 있는 경기죠. 네. 자, 다만 뭐 이제 뭐 그걸 좀 감안해도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가 이제 직전 좀 짜릿한 역전승을 좀 통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거는 좀 이견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이제 4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결과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근래 이제 코르베란 감독이 새로 좀 부임한 후부터 밸런스가 좀 전체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좋은 밸런스를 이제 좀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로 보이고 있는 좀 최근에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은 발렌시아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같이 강한 압박을 좀 가져가면서 공격이 막강한 팀들 상대로는 대체로 좀 버거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대체로 뭐 바르셀로나가 좀 발렌시아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며 줄고 좀 수비벽을 좀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홈에서 그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발렌시아 상대로 좀 중원을 장악하며 좀 공격을 좀 주도에 유리하게 이제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르러 이제 포르투갈 원정을 갔다 왔지만 그 후에 이제 5일을 좀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이 좀 되었을 거라고 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생각보다 좀 체력적인 이슈도 이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좀 컨디션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번 경기에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건 바르셀로나 승점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내일인디 기준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마이너스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마르세유 경기.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포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이제 리그에서는 릴 상대로 지고, 그리고 직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스웨덴 리그 팀인 엘프스볼이 상대로 지며 이제 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흐름이 좀 좋았다가 최근에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뭐 니스가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기 때문에 비교적 약간 좀 주전들 관리를 잘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스웨덴까지 갔다 온 이동 거리를 좀 생각하면은 좀 체력적으로는 마르세유에 비해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어봤네요.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뭐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좋고, 그리고 라인도 비교적 올린 상태에서 경기를 좀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니스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많거나 그리고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마르세유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점 위험이 좀 큰 팀은 니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런 좀 니스의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원정이라 해도 마르세유가 약간 좀 이런 좀 니스의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뭐 마르세유가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래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무려 6연승 중으로 홈보다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르세유의 원정에서의 상승세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우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마르세유 승에 2.5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LA 디비전 경기에서 발베이크 대 빌런. 자, 요거는 뭐 지금 원정 빌런 뭐 정배 사이드를 가져갈 만한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발베이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경기.
자, 이것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승. 네, 다만 근데 지금 뭐 소시에다드가 뭐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뭐 헤타페 상대로 뭐 좀 대량 득점을 해서 좀 이길 거라는 그건 좀 기대감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은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 배당이 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소시에다드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만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치오 대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네,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 라치오 승. 그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 방송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